오디 컴퍼니의 첫 창작 뮤지컬 일태 노래를 보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나 잘 만든 작품이었고 어쩌면 인생작이라고 할 만큼 큰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오늘은 일태 노래의 시놉시스와 제가 느낀 작품에 너무나 좋았던 점, 그리고 캐스팅까지 리뷰하고 나서 작품의 논란에 대해서도 짧게 코멘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의 경성, 부모님의 치맛바람에 의대에 진학한 윤희선은 어느 날 학생 연극을 보고 감명받아 연극 동아리인 문학회에 들어갑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선은 우연히 오페라를 접하게 되는데요. 언제나 숙이고 조용히 살라고 강요받던 이선에게 되려 더 크게 소리내라고 가르치는 오페라는 심장이 터질 듯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편 문학회에서는 독립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연극을 준비 중이었는데 이내 일본의 검열 확대로 조선을 배경으로 한 모든 연극이 금지되며 이를 대체할 다른 공연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선은 침략에 대항하는 베네치아의 이야기가 담긴 이탈리아 오페라 꿈꾸는 자들을 공연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하고 문학회는 이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어 조선의 학생 공연마저 금지되며 그들은 이 오페라를 스케일을 대폭 키워서 경성 최고 극장인 부민관에서의 정식 공연으로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페라의 연출인 서진현과 주인공인 윤희선은 사랑에 빠지게 되죠. 와중에 문학회 임원들은 조선인을 무자비하게 고문하기로 유명한 일본 간부 일명 까마귀가 그들의 공연을 보러 온다는 첩보를 받게 됩니다. 진현을 포함한 임원들은 이선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극이 시작되는 즉시 박스석에 폭탄을 던져 까마귀를 암살하려고 하는데요. 온 열정을 다해 준비한 첫 오페라가 암살 작전이 되어버린 이 상황 속 오페라를 사랑하는 이선과 이선을 사랑하는 진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저는 홍광호 이선과 홍지희 진현으로 보고 왔는데요. 먼저 광호 이선을 보면서 이전까지 홍광호 배우의 인생작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작품들이 전혀 생각나지 않을 만큼 작품에 온전히 녹아드는 모습들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억압과 해야 하는 일뿐인 세상에서 처음 꿈과 하고 싶은 일을 만난 이선이 느꼈을 감동이 폭발적인 성량을 타고 그대로 객석으로 전해지는데 이때 저는 이 캐릭터가 진짜 이 배우의 인생 캐릭터였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선은 극 중에서 오페라 아리아를 몇 곡 부르게 되는데요. 홍광호 배우가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성악적이기보다는 좀 더 자연스러운 감정이 섞인 노래를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단순히 노래 기술이 아니라 캐릭터가 담긴 이야기로 다가와서 너무나 인상적이었고요. 또 각 잡고 성악처럼 터뜨려야 할 때는 까마귀를 암살할 폭탄만큼이나 뻥 하고 터질 것 같은 소리가 나와서 굉장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이 감동의 여운이 정말 길었어서 진짜 여건만 된다면 꼭 이 작품은 홍광호님 버전으로 음원이나 뮤직비디오 하나는 꼭 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네요. 홍지희 진현은 1막에서는 문학회 리더로서 굉장히 똑부러지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이선과 수환이 왜 반했을지 알 것 같은 풋풋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2막에서는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혼란스럽고 희망보다 희생에 더 가까워야만 하는 운명에 놓인 채 절규하는 진현을 연기하시는데요. 지희 배우 특유의 국어 교과서 같은 깨끗하고 정제된 목소리가 상황과 대비되면서 더 복잡 미묘하게 장면들이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태 노래는 암울한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지만 처음으로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생긴 청춘들의 반짝임으로 가득 찬 한없이 밝은 작품입니다. 나만의 재능을 발견했을 때, 영혼이 반응하는 진짜 꿈을 만났을 때, 삶에 있어 스파크처럼 파박 튀는 짧고 아름다운 순간들을 한가득 무대에 담아냈죠.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오페라 리허설 씬이었는데요. 오케스트라, 배우, 스텝 모두 이 리허설을 진행하는 순간만큼은 그들이 만든 이 작은 세상에서 바깥 세상의 억압이 아닌 꿈과 자유함을 느낍니다. 시대에 밀려 꿈을 뒷전에 두던 그들이 예술 안에서 그 자유를 느낄 때 어떤 고통 속에서도 세상 모든 곳에 예술이 존재해왔던 그 이유가 온전히 느껴졌고요. 비록 오페라의 목적은 항일 정신의 확산이었지만 오페라의 과정은 그들 삶의 유일한 예술이자 환풍구가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숨막히는 일제강점기 속 지식인이라는 이름의 어리고 어린 학생들에게 그 환풍구에서 느껴지는 공기는 얼마나 달고 시원했을지가 훤히 보여서 이 장면들을 볼 때는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무대 이야기도 짧게 하자면 일태 노래는 정말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무대 전환이 얼마나 극적으로 다가오고 감동을 극대화하는지를 체감케 하는 무대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막 화려하고 장치가 많고 이런 무대가 아닌데 아주 뜸하고 갑작스럽게 변하지 않을 것 같던 무대가 큰 폭으로 변화하니까 이때마다
때마다 장면의 임팩트가 짙은 농도로 훅 들어오더라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오케스트라의 등장이었는데 이 부분은 스포가 될 수 있으니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음악들도 너무나 아름답고 서정적이면서도 벅차오르는 설렘이 느껴지도록 잘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일태 노래에는 지난 2018년 단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고 폭로된 모 음악 감독이 참여했습니다. 원래는 저도 이 때문에 관람을 하지 않으려고 했죠. 그런데 작품이 좋다는 추천이 너무나 많았고 실제로도 너무나 좋았어서 이렇게 영상까지 만들게 됐는데요. 리뷰를 하게 된 만큼 이번 문제와 문제에 대한 의견까지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뮤지컬을 포함한 예술계는 업계가 작고 인력이 한정되어 어떠한 부조리가 일어나도 그게 표면에 드러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예술계 종사자들이 권력 관계에 있을 때 상사의 역할은 참 중요한데요. 그 선을 지키지 않았던 상사들 덕에 2018년엔 예술계의 미투 운동이 번졌고 이에 따라 예술인 복지법도 예술인을 폭력으로부터 보다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모르겠습니다. 자숙이라는 게 얼마만큼이 적정 시기인지 돌아오는 것이 맞기는 한 건지 더한 사람들도 활동하고 있는데 누구만 문제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다만 꿈을 가진 예술가들의 희생을 그린 작품과 그 시기가 하필 겹쳤다는 부분이 그리고 첫 창작 뮤지컬을 이렇게나 훌륭하게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에 이러한 잡음이 섞여야 한다는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창작진의 도화선이 관객의 분열로 이어지는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작의 이해관계는 복잡하기에 원인을 지명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진행된 부분이 있다는 것도 뭐 알겠으나 그 불편함을 견디는 건 오롯이 관객의 몫이 된다는 것만 분명하게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창작 및 관람 환경의 개선을 위해 관객 이전에 창작진이 먼저 조금만 더 힘써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이걸로 뮤지컬 1태 노래 리뷰는 마칠 건데요. 오늘은 적극적으로 관람하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이 작품 보는 내내 정말 좋았고 행복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홍학가였습니다.